KTV 정책통 이번 순서는요. 내가 접한 정책에 대해서 직접 이야기를 해보는 공감통 시간입니다. 네, 이 지난해 전체 실업자 수가 120만 명을 넘었다고 하는데요. 네네. 이 많은 분들이 일자리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자리 대란 속에서도 당당히 취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중 한 분을 이 자리에 모실까 하는데요. 이분이 대체 어떤 정책에 도움을 받았는지 궁금해요. 네, 내일 배움 카드제 덕분에 일자리를 구했다는 오늘의 공감통 주인공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제빵 기술을 배우러 온 사람들로 북적이는 수원의 한 직업 전문 학교. 강의실은 제빵사를 향한 수강생들의 수업 열기로 후끈했는데요. 취미로 빵을 굽는 주부들뿐 아니라 전문 기술을 배워 취업과 창업을 꿈꾸는 젊은 청년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자격증을 취득을 하시고 기술들을 배우셔가지고 요즘은 창업이나 또 취업을 많이들 하시고 있어요. 제빵 기능사 자격증 취득 후 제과점에 취업했다는 오늘의 공감통 주인공. 국비지원 직업훈련 덕분에 새로운 꿈을 갖게 됐다고 하는데요. 예, 저기 세 판 더 있을 거예요. 그 다 가져오시면 돼요. 빵에 울고 빵에 웃는다. 내일의 제빵왕을 꿈꾸는 남자 이도검 씨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파티시의 이도검입니다. 네, 공감통 오늘의 주인공 이도검 씨를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정말 그 제빵왕 김탁구를 꿈꾸고 계신 이도검 씨. 바꿔 차준말을 꿈꾸고 계시는 섬에서도 빵을 만들 수 있게끔. 내일 배움 카드제 어떤 정책인지 저희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고용센터 직업능력개발과 정현 주무관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저희가 앞서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이 내일 배움 카드제 정말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 정확하게 어떤 제도인가요? 네, 내일 배움 카드제는 구직자분들의 자율적인 직업능력 개발을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2010년도에 도입한 제도입니다. 내일 배움 카드를 통해서 직업훈련 비용의 일정 금액을 지원해드리고 있는데요. 올해부터는 실업자, 재직자 구분 없이 훈련 과정이 통합되어 훈련 과정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졌습니다. 근데 이 내일 배움 카드제에서 다 지원해 주는 건 아니지요? 어느 정도까지 지원을 해줍니까? 1인당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직업훈련 최대 5회까지 실훈련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데 신중한 훈련 선택 및 성실한 훈련 수강을 위해 훈련 종목에 따라서 총 훈련 비용의 20에서 50%에 대해서는 훈련생 본인 부담금이 있습니다. 예, 근데 하지만 이 훈련 부담금은 훈련 수료 후에 6개월 이내에 해당 직종으로 취업을 하여 3개월 이상 유지가 된다면 본인이 납부한 자비 부담금에 대하여 다시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6개월 이내에 취업이나 창업을 하고 3개월 이상 그 상태를 유지하면 돈을 다 돌려받을 수 있다 이거죠? 2014년도의 경우에는 그 자비 부담금이 지원 한도인 200만 원을 넘게 되면은 넘는 부분은 지원하지 않았는데 2015년도부터는 자비 부담금과 훈련비 합산액이 200만 원을 초과해도 우선 자비 부담금에 대해서는 전부 환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도검 씨는 이 제도를 실제로 혜택을 받은 사람으로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복 받은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인 것 같아요. 정말 제가 하고 싶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직장을 구했기 때문에. 네. 진짜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굉장히 결연해요. 근데 의지가 보이는 그런 얼굴이세요. 말씀하시면서도. 근데 이쯤 되면 사실 분명히 내일 배움 카드 신청 방법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할 겁니다. 혹은 이제 아무 일 없이 라면 하나 끓여 먹고 방에 이제 누워있던 사람이 저거 뭐야 저거 내가 해야겠다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신청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구직 등록 후 훈련 상담 그리고 내일 배움 카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정책을 지금 이제 아신 분들은 이걸 활용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두드려라. 그러면 취업의 문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좀 결론을 맺고 싶어요. 오늘 공감통에서는요. 국비 지원 직업훈련으로 전문 기술도 배우고 일자리도 찾을 수 있는 내일 배움 카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금 어떤 일을 해야 할까 막막해 하던 분들, 구직자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대전고용센터 직업능력개발과 정현 주무관님 그리고 이도검 씨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예전에 구강암 관련해서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제 말을 좀 이제부터는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정말 깜짝 놀랐는데
저도 피곤하면 뭐 입안이 헌다든지 뭐 염증이 생긴다든지 그러면 이게 무슨 병이라는 생각은 안 하고 그렇죠. 피곤해서 그럴 것이다. 피곤하니까 피곤함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종합 비타민과 비타민 C를 먹으면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가볍게 넘겨왔는데 이게 암일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지금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무서워요. 이 부위에 암이라고 하니까 오늘은 좀 새겨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이 구강암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전문가분들 모셨습니다. 소개해 드릴게요. 단국대학교 치과대학병원 안면학구강외과 김철환 교수님,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장석일 원장님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교수님, 먼저 구강암이란 게 정확하게 어떤 병인지 또 어디에 생기는 건지 많은 사람들이 좀 낯설어 하는데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구강이라 하면 우리가 입술부터 시작해서 식도로 넘어가는 그 공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을 섭취를 하게 되면은 일단 음식을 잘게 부수고 또 음식을 계속 이동시키면서 혈을 운동을 시키면서 이동을 시켜주고 그것이 입안으로 이제 넘어서 식도에 연화작용을 하는 그런 기관이 소화기의 첫 관문이 되겠습니다. 이 구강암은 이 입술부터 시작해서 입천장이라든지 볼의 살이라든지 또는 혀라든지 아니면 입안 구강저라든지 이런 부분에 생길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그 붉은 부분에 포함되는 우리가 소화기에 있는 모든 부분들에서 나타날 수 있는 암세포의 발현이 구강암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구강암이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원장님, 그죠? 대개 이제 흡연입니다. 흡연 그리고 또 음주, 또 뭐 바이러스, 방사선, 또 적외선, 또 우리 그 잘못된 식습관, 뭐 뜨거운 거 많이 먹거나 뭐 이런 때, 또 영양결핍이라든지 뭐 이런 유전적인 또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그 암 협회에서 얘기한 통계에 의하면 흡연자들이 그 비흡연자에 비해서 그 구강암에 걸릴 확률이 2배 정도 높다 그럽니다. 그리고 또 구강암 환자 중에서 한 72% 정도가 흡연자였다, 과거에. 또 그중에 또 60%는 하루에 한 갑 이상을 담배를 폈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잘 맞지 않는 틀니를 사용한다면 구강암에 걸릴 수도 있다. 자, 하나, 둘, 셋. 에이, 틀니랑 뭔 상관이 있어요? 틀니로 구강암이라. 근데 오가 꽤 많으시네요? 그래요? 정답은 오가 맞습니다. 틀니하고도 관련 있어요, 이게? 잘 맞지 않는 틀니라든지 또는 틀니를 이제 오래 끼게 되면 이 그 아래 턱이나 턱이 이제 주저앉게 되면 뼈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이제 사실 암이라는 거는 좋지 않은 물질에 의해서 지속적인 자극이 생길 때 그것이 정상적인 세포가 암세포로 변하는 겁니다. 이제 맞지 않는 틀니는 뭔가 불편하기 때문에 어딘가 지속적인 자극을 주는 것이고 또 오래 사용하게 되면 틀니를 그 부분이 지속적으로 구강의 점막을 손상을 시키고 이 부분들이 상처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속되게 되면 암을 발생시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틀니는 5년 이상 쓰게 되면 혹시 이 뼈가 이제 흡수돼서 잘 맞지 않을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치과에 가서 검사를 받는 게 중요하고요. 틀니는 나한테 잘 맞는 틀니인지 그리고 또 이게 깨끗하게 청결하게 잘 유지하는 것이 우리 틀니 그 관리에 굉장히 중요할 뿐만 아니라 구강암에도 예방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OX 퀴즈를 통해서 그동안 잘 몰랐던 구강암에 대해서 배워볼 수 있었습니다. 네, 가장 효과적인 방법 아셨죠? 금연입니다. 금연. 일단은 담배를 안 피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하셨고 그리고 조기 발견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본인이 좀 자가진단법을 활용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KTV 정책통 벌써 마쳐야 할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생활에 보탬이 되는 아주 좋은 정책들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저녁 8시 KTV 정책통과 함께하는 것 잊지 마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